스키너 상자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버러스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후속된 연구들에서 인간에게도 이런 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내가 놀라웠던 점은 이렇게 많은 심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릴 적에 매를 많이 맞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경우엔 무의식적으로 체벌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 스스로도 언젠가 내 아이를 때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추세라서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라고 한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청취자에게 물었다. 어느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게임만 많이 해서 답답하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도 좀 아이를 때려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 어머니는 짧은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체벌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은 그 어머니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닐 테니까 말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부모가 제대로 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주면 된다. 가족이 화합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안의 무의식을 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고 또한 지혜로운 아내도 곁에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피해를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암시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생각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못된 암시를 보내더라도 걸러내지 못하고 휩쓸리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나의 무의식에 부정암시가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춰야 한다. 내 무의식에 탄탄한 진리의 성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가벼운 공격이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또한 세상과 우리의 정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긍정 암시를 계속 만들어줄 수도 있다. 주변 타인들로부터 긍정 암시를 충분히 받지 못했더라도 긍정 암시를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 만들어주면 된다.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본질적 지식이 완전히 무의식에 새겨진 상태에서는 타인들이 근거 없이 말하는 부정 암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어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확실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어른이라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얕게 아는 정도라면 허황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깊게 아는 것이라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지식을 갖추고 상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망상하는 것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고 싶다. 로켓 개발 회사인 스페이스X의 CEO이자 테슬라의 CEO로도 유명한 그는 2002년부터 줄곧 화성의 인류를 위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을 넘나드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화성은 그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망상일 뿐이라며 그를 조롱했고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 같다고 놀리거나 그의 계획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도시 건설은 고사하고 그 많은 사람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로켓들을 만들어내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었다. 누가 봐도 험난해 보이는 이 길, 그는 왜 이런 길을 걸으려는 걸까? 일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책을 가까이 했다.
한 번 읽은 건 복사하듯 기억해내곤 했는데 12살에는 프로그래밍을 독학해 게임을 만들어 $500에 팔 정도였다. 늘 판타지나 공상과학에 심취해 있었고 모형 로켓을 만들어 날리는 등 또래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친구 사귀기에 서툴렀던 그가 주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남의 단점 지적하기였다고 한다. 원래부터 몸이 허약한 데다 이렇게 특이하기까지 했으니 그는 늘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성형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기절한 적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대신에 자신이 좋아했던 만화와 책들을 가까이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이때부터였을까?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화성 이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저는 늘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말이에요. 다행성, 거주, 문명을 이루고 여러 별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은 인류의 장기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온 그는 소행성 충돌이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언젠가 멸망할 지구에 인류가 머무르느니 드넓은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행성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러 행성에서 사는 삶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끌리시나요? 범우주적 문명을 이뤄낸 인류의 경우, 즉 별과 여러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거죠. 매우 흥분되는 이 경우와 지구에만 계속 갇혀있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경우를 비교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화성에 가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했다. 로켓을 재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사 한 번에 $50,000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모든 로켓은 한 번 쓰면 다시는 못 쓰는 소모품들이었기에 그의 말대로 화성에 가기 위해선 로켓의 재활용이 필수였다. 하지만 우주까지 나간 로켓을 지구로 다시 회수해서 쓰겠다니 터무니없는 난지였다. 사람들은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그의 로켓 회사 또한 거듭 실패를 하였다.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갈 수밖에 없었다. 로켓 재활용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화성에 갈 수나 있긴 한 건지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집착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렇게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렇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당장 화성에 이렇게 시간을 쏟을 게 아니라 현재 지구에 놓인 시급한 다른 문제들을 푸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 아닌가? 화성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문했다. 도대체 왜죠? 현재의 문제에 더 집중할 수는 없나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한다. 우주에 대한 발전을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는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인생은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과 영감의 차이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인류가 태양계에 진출한다는 것은 놀랍도록 흥분되는 영감의 원천이에요. 전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죽거나 병들지 않는 한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동기부여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탐험에 대한 즐거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만한 이유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기술이 저절로 발전해 나간다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노력했을 때 비로소 진보합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받으며 살만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저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미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저 슬퍼지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